자, 여자 사주 66세, 경자, 을류, 기해, 병인.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십시다. 기토일주예요. 굉장히 가정적인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관이 을목이 관인데, 관이 을경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봤을 때 을경합이라는 것은 여기에 신금이다. 자, 신금은 병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신금의 뿌리는 유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금은 어디서 놀기에 물에 놀기 좋아한다. 여기까지 쉽게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기토일주에 을목이 딱 나무가 심어주면 제일 좋은 건데, 여기에 이 관의 남자가 을경합을 해서 우리가 관을 여자 사주의 직업으로 쓸 것이냐 관으로 쓸 거냐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직업을 관으로 쓸 때는 내 남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을목이 을경합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 여자가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이 기토에 나무가 심어지지 않아서 결국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기토에 심어져 갈 수가 있는데 결과는 자기의 뿌리에 뿌리가 없다. 정말 을목의 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심어줘도 한 번 가게 나면 뿌리를 찾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직업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그 직업을 택하게 되면 이 남자하고 관계는 결과가 멀어져.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이런 관계성이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럼 지지인이 한몫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죠. 가상에, 결과적으로 이 아랫사람의 이 관이 결과적으로 합을 하고 있는 경우로 봐야지 이 뿌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을목의 뿌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병신합을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뿌리가 유금이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자격증을 보여주고 여자들 관계는 보통 미용에 관계되는 거, 손기술에 관계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미용을 계속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이 금방 눈에 들어와서 아, 이 사람이 남편하고 관계는 언제는 문제가 되겠네.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찾아주게 되면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전으로 봐서 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고전으로 해서 이 남편하고 관계를 찾아내보라면 못 찾아요. 근데 물상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기 편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관법이 너무나도 굉장히 좋은 관법이고 앞으로 늘 활용을 해야 할 관법인데 지금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소리가. 자, 그러면 지지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인과 해가 있을 때는 이건 인신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왜? 경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인신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활동적인 일을 해야만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리에 드러낼 수 있는 남자와 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내연의 관계가 종속할 수 있다고 보는 쉬운 방법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진가는 대운에 찾으면 돼요. 어느 때 이루어진가는 대운에 찾으면 된다. 그게 전체적인 흐름의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사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토일주에 을목이 심어지는데 이 을목의 뿌리가 없다. 자, 그래서 을경합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직업을 갖는데 을경합 신금의 병신합을 써서 결국 자격증을 갖는 건데 신금의 뿌리가 유금이기 때문에 손기술로서 먹고 사는 직업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지를 볼 것 같으면 이신사회가 돼 있어서 활동적인 관계로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자기가 이내 한몫을 했을 때는 드러낼 수 없는 남자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핵심적인 오늘 사주 근본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렇게 한눈에 해서 입이 척척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 손님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이걸 직접 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국 해석할 때 요약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답을 쫙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쉽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알면 대운에 앉혀놓고 내가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국을 모르면은 대운이 와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국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시 사주 보실 때 착 보면 이런 관계, 재관의 문제 딱 봐야 돼. 자, 그럼 이 사람이 재물은 해수죠. 물은 재물에 있어요. 그럼 천간에서 재물이란 것은 월경 합을해서 신금의 병실 합수해서 재물이 생기는 기술적인 요인이 재물이 생긴 거다. 금방 답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기술적인 요인만 가지면 어디가 밥은 먹고 사는 시장 없는 사람이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뭐 할아베이델 원리를 너무 많이 설명 교육을 했고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게 되면 언제 그 일이 생기겠는가를 보면 돼. 대운에서.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경우가 대부분이 이 사주가 뭐 아주 기토에 을목이 심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주가 안 좋은 사주야,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과부팔자로 하는 거예요. 관이 있는데 과부팔자에 할 수 있지. 아니지, 어떻게 하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볼 때는 이제 어느 때 문제가 되게 있는 거를 찾아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대운에 문제가 제일 되겠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가 개미, 이모, 신차, 경진, 기묘, 무인 몇 가지 중에서 어느 대운에 문제가 생겼겠냐 그 말입니다. 이모? 어디 찾아야 돼요? 네? 정묘? 기묘. 기묘가 왜 문제가 되는데? 자, 기기에서 간목을 끌어놨으면 해묘미가 되는데? 자, 얼른 찾으는 항시 보면 뭘 찾냐? 탁수의 개념을 먼저 찾으라고요. 항시 물이 있는 사주는 탁수의 개념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어디서 진투 탁수가 되겠어요? 여기서 41대운에 탁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이 대운에 탁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해자축 신자진이죠. 안전 탁수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결혼 시점이 해묘미를 했느냐 인해한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목이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 대운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그때 찾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짚어봤어요. 어느 때 사고 나겠는가. 그때 제가 설명한 몇 년도로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무슨 년도로 돼 있어요? 제가 거기 올릴 때 무슨 명으로 돼 있습니까? 몇 년도였어요? 45세 무슨 년이에요? 자, 갑신년이죠. 자, 제가 잘 보라고 했어요. 각기합을 하죠. 자, 각기합을 하게 되면 을격이 다 풀어져 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이라는 자체가 뿌리가 여기지. 근데 결과적으로 내 뿌리가 아니에요. 이 시사에 대단됐어요? 확실히 됐죠.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진, 해자축 다 탁수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때 남편이 문제가 있었냐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이때 문제가 있었을 건데 하니까 그 남편이 그때 사망했답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잘 짚어서 해놓으면
그 사람은 다시 오게 되고 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나는 남자 팔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간목이요. 뭔지 오늘 보세요. 자기는 이 사람 뭘 끌고 싶어? 간목을 끌고 싶어. 자기 땅이 결과적으로 기토인데 간목을 심고 싶은 거야 그 말이지. 그러면 자 여기에 간목의 뿌리는 여기 있지. 연하의 남자를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건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 있는가 찾아봐요. 언제?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핵심은 무토가 올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뭔 얘기냐면 내가 이 무토 대운이 올 때는 간목을 끌어 여기다 심고 싶은 생각이야. 그지? 그러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가보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거냐. 여기에서 핵심을 짚어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각기 끌어온 관을 관으로 쓸 거냐, 부동산으로 쓸 거냐, 두 개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남자로 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응?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봐봐요. 잘 보세요. 언젠가는 인신사에 대 떠나갈 사람이야. 이내 한몫이지. 내 돈 다 빨리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 내 이 재물이 다 이내 한몫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심어진 이 남자가 돈 맛을 봤네? 그럼 기토 땅에서 나무가 커. 깨지 안 깨져? 깨지고 누구만 깨져? 저만 깨진 거라. 자, 이것을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면 당신은 분명하게 문제가 되니 꿈을 버리시고 차라리 부동산에 관계된 걸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줘서 지금도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짚어서 핵심적으로 여기 내용이 지금은 다 이미 원국에서 다 설명을 했고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심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대하기가. 그래놓고 핵심만 보고 한 번씩 문제가 됐던 부분을 뒤집어서 그때 연도를 파악, 이때 문제가 어쩌냐고 물어보면 그때 한번 맞춰주면 아주 정확하고 잘 보신다 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네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요? 유고구동, 내정법. 자, 우리가 내정법을 제가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무토가 온다는 얘기는 간목을 끌어다 심고 싶은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관을 심고 싶은 생각이지. 자, 임목이지, 밑에지.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얼른 감을 잡아요. 아, 이 사람은 연하한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좋아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연하한 남자 네가 좋아하면, 자, 이 물이 다 빨릴 거고, 돈이 다 빨릴 거고, 내가 심어진 나무가 커지면 나는 깨질 건데, 이걸 생각하고 상담을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으로 쓰지 말고 부동산으로 써라. 뭐, 각기 하나의 을목의 작은 걸로 써라, 그 말이. 그렇게 되면 너는 굉장히 노후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것도 너가 필요한 을목의 이 관을 뿌림, 이 유금으로서 하려고 할 수 있는 일. 그럼 뭐예요? 어떤 부동산이야? 유금의 부동산. 상가 쪽에 관계성 있는 부동산 해놓으면 너는 노후가 보장이 돼. 이게 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그러면 통쾌하게 답이 끝나는 거예요.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저하고 거래를 하고 교수님 제가 꼭 물어볼 때는 꼭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시고 사주 근본적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하신 선생님은 또 이렇게 원국 해석과 대운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신다면 모든 사주를 푸실 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중에도 더 좋은 강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